오늘 숙제 질문. 저 46페이지에 98번이요. 6페이지에 98번이요. 98. 예. 저 42쪽에 83이요. 이거는 그냥 번호만 불러도 되는 거 아니냐? 유제 83, 84. 번호가 계속 이어지던데. 88번이요. 88번. 저 100번. 83이 아니라 88이라는 얘기지. 83도 맞아? 제가 83을 했어요. 아. 또. 또 없어? 오늘 밴드 가입 다 했냐? 아직 안 했습니다. 집 가서 하려고. 집 가서 했습니다. 인선 했어? 근데 그거 들어봤는데 안 뜨는데 뭐가 안 떠? 그 링크 들어봤는데 아 그래? 자, 83번 한번 볼게요. 예. 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쓰라고?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써주면 된다 이 얘기야. 이게 나눗셈을 고등학생이 쓰는 방식이야. 그러면 83번 문제를 봤을 때 이거 필수 확인 문제 맞지? 예. 네, 맞아요.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b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는 나머지가 x 마이너스 7이다. 그러면 몫은 모르는 상태지 얘들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x 빼기 7일 때 미정계수 a, b를 구하라는 문제. 괜찮니? 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들아 수치 대입이 나을 것 같아? 개수 비교가 나을 것 같아? 수치 개수 대입이다. 개수 비교가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얘 근이 안 예쁘잖아. 예. 그러니까 개수 비교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4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뭐여야 돼? 2차. 2차여야 된다는 얘기야. x 제곱이어야지. 그래야지 곱해서 x 4제곱이 나오잖아. 예. 그 다음에 이 d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돼줘야 된다는 거지. 예. 괜찮아? 네. 그러면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 전개한 다음에 개수만 비교해주면 된다 이 얘기야. 예. 전개해보자. 요거 전개하는 거야 요렇게. 네.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mx 세제곱 마이너스 2mx 제곱 플러스 3mx. 괜찮아? 예. 그 다음 n 전개한다. 그 다음 나머지 쓴다. 자 이렇게 됐어.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4차 x 4제곱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 3차 얘 또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m-2x 세제곱 괜찮습니까? 예. 그 다음 2차 세모로 표시해 볼게. 요거 됐어? 예. 자 그러면 마이너스 2m n 플러스 3x 제곱 괜찮습니까? 예. 그 다음 1차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자. 요거 이렇게 있나? 예. 또 있어? 없어? 그러면 3n 마이너스 2n 플러스 1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위에 V자로 표시해 볼게. 이거 두 개 말고 또 있니? 아니요.
자, 그럼 우리가 쓴 이 식이랑 이 식이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괜찮아 민서? 자, 민서야. 좌변에서 x 세제곱 계수 뭐야? x 세제곱. x 세제곱 계수. X 세제곱 계수요. x 세제곱이 없으니까 뭐겠어? 0. 0이지. 얘가 0이라는 거야. 구했네. 그 다음에 2차는 문자니까 1차로 가보자. 1차 계수는 뭐여야 돼 얘들아? 9여야 돼. 자, 근데 n이 2니까 6 빼기 2n 더하기 1이 9여야 돼. 그럼 2n은 얼만겨? n은 마이너스 1. 이제 끝났네 얘들아. n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상수항 얼마야? 마이너스 10. 그러면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여기다 n2 집어넣으면 마사 n 마이너스 1이었나?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얼마야? a겠네. 2차 항이니까. 됐어? 예. 어렵습니까? 그냥 뭐 계산 문제죠. 됐어? 근데 봐봐. 여기서 니네가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결국 이 식 세팅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론을 안 하기 때문이야. 저거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거든. 생각해봐. 이 항등식을 안 세우면 뭐 멀뚱멀뚱하고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예. 그 다음 88번. 예. 88. 가보자. 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몇이라는 얘기야?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0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가 귀찮은데 또 써줄게. 요거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은 q 프라임 x라고 할게. 몫은 아무렇게나 그냥 써주면 돼. 니네들 원하는 걸로. 근데 몫이 0으로 퀀티티라 그러거든. 그래서 보통 qx라고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어?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결국 다 이정계수 모아주는 문제야 얘들아. 예. 재훈아, 첫 번째 식에서 x에 뭐 넣고 싶어? 마이너스. 그쵸? 왜? 여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괜찮아? 예.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괜찮아? 네. 민서야, 두 번째 식에서는 x에 뭐 넣어주고 싶어? 뭘 넣으면 여기가 없어져? x에 뭐 넣으면? 그렇지, x에 1 넣어주는 거야. 근데 항등식이니까 역시 3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요거는 마사가 되지. 예. 됐어? 예. 자, 그럼 A, B에 대한 방정식 몇 개 나왔니? 예. 2개 나왔으니까 연립하면 A, B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 어렵냐? 아니요. 결국 얘들아, 이 문제도 만약에 니네가 못 푼다면 이 식을 안 세웠을 가능성이 높아. 이 식만 세우면 누구나 여기다 1을 넣나? 왜냐면 Q 프라임 X를 짐작하는 게 귀찮잖아 얘들아. 물론 짐작할 수 있어. 2차니 3차니까 여기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계수 비교해 줄 수도 있지만 귀찮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수치 대입을 하고 능동적으로 계수 비교를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하지만 수치 대입이 일반적으로 좀 더 많아. 그게 더 편하니까. 괜찮니? 예. 그래서 좀 이해돼? 두 번 빠져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98번. 야, 97은 그래서 98이 질문이다. 이거 지워도 돼? 예. 선생님 녹화 중이니까 집에서 잘 안 되면 또 봐. 자, 근데 얘들아 98번이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야. 니네가 이번 숙제를 했을 때 이 번호를 질문을 안 한다. 근데 이해하고 안 했다. 이러면 사실상 뭐 나머지 정리해서 할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질문이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 98번 읽어보고. 자, 그렇게 써 있으면 일단 나눗셈식부터 쓰자는 거야. fx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다. 자, 이 식 써주라는 거야. 몫은 qx로 정할게. 됐어? 예. 그 다음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q 프라임 x라고 할게. 예. 나머지는 6 이렇게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질문은 뭐다? x제곱 플러스 2 x 빼기 1로 나눈 몫은 q 프라임 프라임 x고. 지안아, 이렇게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 차 이하여야 돼? 몰라? 상수항 태겸이는 얼마 이하여야 돼? 0 자, 보자 얘들아. 자,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 예. 수에서 살펴볼게. 얘를 P제수라고 옛날에는 불렀어. P는 당하다라는 얘기고 제는 나누다라는 뜻이야. 나눔을 당하는 수라는 뜻이야. 예. 괜찮니? 이 P가 되게 어려운 단어야. 우리나라 많이 쓰잖아. 피해자, 해를 당하는 사람.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야, 상속을 주는 사람이야. 받는. 진짜로? 주는. 너희들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알아? 알아요. 그러면 상속자들은 상속을 주는 사람들을 다루는 드라마야?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우리 손자한테 얼마 줄까 뭐 이런 드라마야? 안 봐서 잘 모르겠어. 자,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요거를 그럼 뭐라고 할까? 제수라고 합니다. 제수, 나누는 수. 됐어? 예. 그 다음 몫이라고 하고 요걸 나머지라고 해. 자, 근데 ABQR은 문자잖아. 예. 이렇게 문자로 써져 있으면 문자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자는 뭔가에 대해서 얘들아 알아야 돼. 예. 너희들 수 나눗셈 할 때 뭔가 제약이 있는 거 모르니? 알아요. 뭐? 나머지가 음. 제수보다 작아야 한다. 그렇죠. B가 R보다 커야 돼. 나 이거 모르는 사람.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면 안 되잖아.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 괜찮아? 예. 민서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괜찮아?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눗셈은 보통 정수로 많이 하는데 뭐 이건 일단 제껴두자. 그 다음 또 뭐 없어? b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도 있어. 알겠니? 예. 근데 q는 0이어도 돼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려줄게. 왜 0으로 나누면 안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냐? 아니요. 잘 봐.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봐. 0은 5 곱하기 0이죠. 예.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되지. 그럼 5는 0분의 0이죠. 예. 0은 4 곱하기 0이지. 예. 그럼 0으로 나눌 수 있으면 응은 4지. 그렇지? 예. 응은 모든 수네 얘들아. 맞아요? 예. 니네가 꿈꾸던 세상. 그치? 수학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다 맞잖아. 그러니까 수체계가 붕괴돼 얘들아 0으로 나눠지면. 근데 아니 그럼 얘는 0이 돼도 되는데 얘는 0이 안 되면 뭔 얘기냐 이게 이 얘기야 얘들아. 이게 뭐 교환 법칙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애는 나눌 수 있다라는 그게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예. 4분의 0은 0인 거야. 5분의 0도 0인 거고. 알겠어? 예. 그래서 얘들아 0은 0 곱하기 0이 아니야. 0은 모든 수의 배수인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 아니야. 0의 배수가 아니야. 0 빼고는 전부 배수 맞아. 어쨌든 그래서 나누는 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지켜주는 게 수의 나눗셈이야. 예. 그러면 식에서는 나눗셈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야 지금 얘들아. 이게 얘들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 약속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얘들아. 재윤아 너 녹색불에 신호등 녹색불이면 건너? 왜 건너? 약속이니까. 이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냐? 민수야 너 헷갈려? 신호등 녹색이면 건너는 신호인가 하면서 헷갈린 적 있어? 없지? 그럼 수학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만들었는데 헷갈려? 그럼 뭔가 덜 알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야. 야 식은 얘들아 일단 크기가 없지. 예. 그렇기 때문에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약속이 있어. 나눗셈을 할 때. 알겠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3차로 나눴지. 네.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여야 된다는 거야? 2차 이하. 2차 이하여야 된다는 약속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2차 이하를 나타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쓰면 A가 0이면 1차도 될 수 있고 A, B가 0이면 상수도 될 수 있고 전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지안아? 예. 그리고 저저번 시간에도 풀었지만 얘는 B라는 식이 값이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그치? 값이 0인 식으로 우리 나눴었잖아. 하지만 B 자체가 0인 건 안 돼. 식도 이거는 불가능해. 이런 건 없어. 값이 0인 식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근데 x 빼기 1이 0이야 뭐 이런 건 되지만 0 자체로는 못 나눈다. 예. 알겠니? 예. 자 그래서 나눗셈, 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항상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뭐 숫자가 5가 나오던 마이너스 4가 나오던 막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식의 값이 0인 식으로는 나눌 수 있다. 이건 알고 나눗셈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괜찮아? 예.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 문제를 니네가 풀 수 없는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예. 지안아, 여기 x에 뭐 넣고 싶어? 1. 그러면 f1은 여기 0 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괜찮아? 예. 그리고 f1은 얼마야? 6이요. 6이라고 나오지. 이게 여기서 f1은 6이지. 괜찮니? 예. 그럼 이건 6. 그 다음에 지아가 또 뭐 넣고 싶어? 사실은 x에 지금 루트 2i 같은 걸 넣으면 0을 만들 수는 있긴 있거든. 이걸 못 넣는다고 해보자. 니네 아직 복소수 못 배워서 못 넣는다고 쳐. 자, 그러면 우리가 A, B, C를 구해야 되는데 예. 식이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알겠니? 예. 만약에 여기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생긴 3차식으로 나눴다면 그리고 그 값을 f1도 알고 f2도 알고 f3도 알았더라면 a, b, c에 대한 식 3개가 나오니까 구하는데 지장이 없어. 예. 근데 지금 미정계수 3개나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못 구하는 상태라는 거야. 이게 얘들아 고1 과정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야. 식이 부족한데 ABC를 어떻게 구하? 부정반응식인 상태잖아. 어떻게 구해 그럼? 그 위에 97번 똑같은 문제죠. 얘도 식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오잖아. 예. 부족하잖아. 그 위를 읽고 이해를 했어?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좋아. 이해가 안 될 거야. 자, 근데 이게 선생님이 얘들아 설명을 해보면 애들이 좀 잘 못 알아듣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좀 해볼게. 그리고 니네가 다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발전한 거야. 아, 선생님 이거 3차식으로 나누는데 식 부족한 문제예요. 이 정도까지만 구별이 돼도 니네들이 일단 전진을 한 거야. 예. 보통 선생님이 한 5-6번 정도 가르쳐야지. 아, 저게 그 소리구나 이래. 진짜로 얘들아. 근데 니네들이 그 5-6번을 반복할 정도면 이미 고의야.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해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설명을 좀 해볼게. 자 얘들아, 지금 얘도 fx지. 예. 이것도 fx야. 그리고 맨 아래도 fx야. fx가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돼 있을 뿐이야. 그러면 이 맨 아래 식을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여야 된다는 얘기야. 이 맨 아래 식을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2x 플러스 1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자꾸 삼수항이라 그래? 지안아? 삼수항이라 그런 이유가 뭐야? 응. 얘가 왜 나머지에 영향을 줘? 아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얘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어야지. 왜냐면 fx식이잖아.
fx식이 저거 전체인데 왜 전체 나눴을 때 2x 플러스 1은 안 나눠주는 거예요? fx가 맨 위에 식이 그 나머지까지가 fx식이잖아요. 근데 그 식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려면 나머지도 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나머지가 왜 2x 플러스 1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도 fx고 얘도 fx니까. 이거를 숫자로 얘들아 보여줄게. 17 정도의 숫자라고 생각해 볼까? 17을 2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1인가? 예. 요거를 14 더하기 3으로 쪼개볼게. 17을 괜찮아? 네. 그러면 14 더하기 3을 2로 나눠보자. 민서야, 14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야? 그럼 몫이 2죠. 몫은 7이지. 1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0이야. 자, 앞에 14는 나누어 떨어지지 얘들아. 네. 그러면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1이요. 이 관계가 이해가 되니 얘들아? 네. 그러니까 잘 봐. 이것도 좀 설명을 해줄게. 18을 2 곱하기 9로 나누는 거를 곱분해라 그래. 곱분해. 니네가 하는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다 곱분해야. 그 다음에 18을 15 더하기 3 이렇게 쪼개는 거를 합분해라고 합니다. 지금 17을 합분해했을 상태로 2로 나눠도 나머지는 1이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 앞쪽에서 이 17을 합분해한 1부인 14를 2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무조건 1이어야 되지. 이해가 되냐? 또 똑같이 합분해 딴 걸로 해보자. 8 더하기 9로 해볼까? 이걸 2로 나눴을 때 요 앞은 나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서 나머지가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9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거 알겠어? 괜찮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등식이니까 양변에다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8 더하기 9 자체를 전체를 나눴잖아. 그러니까 2분의 8 더하기 2분의 9인 상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안 생기니까 여기서 나머지가 1이 나와야지.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우변에 2 곱하기 8 플러스 1에다가는 왜 2가 영향을 안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왜 2가 영향을 안 미치냐고? 네. 여기도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잖아. 여기 나눠 떨어지지. 네. 그리고 1은 2로 나눴을 때 몫이 0이고 나머지가 1이야. 네. 그리고 선생님이 더 쪼개줄게. 2 더하기 4 더하기 8 그러면 12, 14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4개의 합분해로 만들었어. 2로 나눠보자. 얘 나눠 떨어지지. 얘도 2로 나눠 떨어지지. 얘도 2로 나눠 떨어지지. 그러니까 3을 2로 나눴을 때 1이 나머지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냐?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예. 민서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지금 요 맨 마지막 식을 이거 더하기 이거의 합분해로 한번 봐봐. 이거를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지. 네. 그러면 이 앞부분은 나누어 떨어져 안 나누어 떨어져? 나눠서 나눠 떨어지지. 예.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어야만 해. 그래야지 전체 식이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인 거야. 네. 알겠니? 자, 그럼 보자. 2차
2차식으로 나눴어. 재윤아, 몫이 얼마야? 그렇지, A죠.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만 해. 구조상. 아, 이랜다. A. 자, 그리고 결론을 알고 보자. 잘 봐. 지금 fx식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2차가 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2차니까 x제곱 플러스 2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 식 상태에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다는 얘기가 이걸 숫자로 보면 얘네들이 단박에 이해하는데 식으로 보면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로 묶는 거야. 그럼 여기 x 빼기 1 남고 q 프라임 프라임 x 남고 여기 a 남지. 예.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식을 첫 번째 식으로 고치려면 이 작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qx랑 이게 일치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지? 자, 어쨌든 이 뒷부분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고 선생님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줘. 이 문제들이 항상 2차식으로 나누는 거, 1차식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 그 두 개 곱한 걸로 나누고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 근데 이 나머지가 항상 이 2차식으로 나눈 형태에서 몫을 A로 바꾼 형태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세팅이 돼.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선생님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 문제의 특징 얘들아, 식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식이 안 부족해. 이 맨 마지막 식에 x는 1을 넣어보면 f1은 여기 0되죠. 3a 더하기 3이 되고 요게 6이니까 a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기계적으로 좀 받아들여 보자. 위에 97번 봐봐. 97번도 구조가 똑같네. fx를 x 빼기 1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5고 괜찮아? 예.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 몫은 q 프라임 x라고 할게. 요거는 4.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한 요렇게 생긴 거지. 예. 요걸로 나눴지. 몫은 q 프라임 프라임 x라고 하고 3차로 나눴으니까 2차 이하의 나머지를 갖게 된다는 얘기잖아. 예. 얘도 지금 식 부족하지 얘들아. F1은 2고 F2는 4인데 식이 부족한 상태인데 얘는 어떻게 생겨야만 한다? x 플러스 1. 여기를 요거 A 바꾼 형태로밖에 이렇게 생겨야만 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제 X에 2 넣어주는 거지. 맨 마지막 식에서. 그러면 F2는 여기 빵 되고 A 더하기 3이 되고 그게 4니까 여기도 A가 1이네. 나머지 구했잖아. 시간 부족하게. 됐어? 좀 지금 조금 덜 이해가 되더라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방법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좀 암기를 하고 있고 선생님이 다양하게 설명을 해봤어 얘들아. 근데 한 번 설명할 때 100% 이해는 좀 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
아까 그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쪼개도 합분해로 쪼개도 그 쪼갠 애들을 각각 다 나눴을 때 총 나머지가 일치한다는 거. 괜찮아? 좀 어렵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니네 이거 하잖아? 그럼 이제 뭐 더 이상 어려운 문제는 없어. 이 나머지 정리에서. 예. 괜찮아? 네. 요거 숫자로 좀 내가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줄까? 괜찮아? 선생님 욕심 안 낼게. 아 보여달라고? 자, 숫자로 보면 이런 얘기야. 17을 2로 나눴을 때 몫은 8, 나머지는 1. 3으로 나누었을 때는 잘 못 맡을 수도 있어 얘들아. 5인가? 예. 요렇게. 그러면 6으로 나눴을 때 2 곱하기 3으로 나눴을 때 6으로 나눴을 때는 몫이 2고 나머지는 5잖아. 지금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 저 세식 구조가. 예. 알겠어? 그러면 봐봐. 17을 2로 나눴을 때 얘들아 나머지가 5야? 아니잖아. 더 나눌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 아. 여기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5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냐? 알겠어? 예. 여기서 2 뜯어내면 3 곱하기 2 남고 여기 더하기 2 남고 플러스 1 이렇게 고쳐지는 거야. 지금 그거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식으로 보면 되게 복잡하게 보이고, 그리고 선생님 말대로 이 맨 마지막 식도 2잖아. 그 17이잖아. 얘를 2로 나눴을 때 요 앞부분은 2로 나눠 떨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어야지. 그러니까 5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 맞잖아요. 아까 하신 거 하시죠. 뭐 그 아까 처음에 요거? 전에 그 5를 2 곱하기 2 더하기 1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요거 한 거 아니야? 이 맨 마지막 식을 1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5를 2로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더 나눈다고 하면 5를 2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그 얘기를. 그러니까 5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이 2로 묶으면 이 식으로 변환되는 거죠. 지금 이 식도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로 묶으면 이 첫 번째 식처럼 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냐? 예. 자, 어쨌든 지금 요 조작은 좀 까먹어도 되는데 니네가 다음에 요 3차식으로 나누는 식 이것만 알면 얘들아 이게 3개를 넣을 수 있는 식이 나와도 이렇게 풀어. 이게 훨씬 쉽거든. 그러니까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와도 이렇게 풀어. 이게 훨씬 편해 얘들아. 예. 계산이 훨씬 좁잖아.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니네가 이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 이렇게 세팅해야지 이런 다음에 식이 부족하네? 아 맞다 선생님 이거 겁나 어려운 문제라 그랬어. 이것만 돼도 이미 발전이 된 거야. 너희들 다 선생님 풀다가 또 이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 나올 가능성이 꽤 있거든. 이건 거의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 그때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질문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거지. 구별을 못 하는 거야. 괜찮아? 예. 어쨌든 3차식으로 나눌 때 식이 부족한데 나눗셈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테크니컬한 문제다.
선생님도 근데 얘들아 이거 고1 때 이해 못했어. 그냥 푸는 방법만 익혀가지고 풀고 고2 때 어느 날 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뭐 아무 얘기도 아니네. 진짜 아무 얘기도 아니야 얘들아. 너희도 여기 숫자 쓴 거 세씩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예. 그냥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 괜찮아? 자, 질문 잘했고 요걸 질문 안 했으면 선생님이 슬펐을 것 같습니다. 이놈들 또 숙제 다 날림으로 했구만 이러면서. 자, 그다음 100번. 98번. 98번이 이거였나? 예. 자, 그다음 100번. 요 fx식이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요거를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얘기지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는 몇이라는 거야? 0. 0이라는 얘기야. 자,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이 상태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인수지. 곱분의 일부. 알겠어? 예. 일부 또는 전부. 그렇기 때문에 x에 1을 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a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괜찮아? 이거 얘들아 근데 왜 이 빌드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렇게 이제 써먹을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래. 그럼 너희 여기 1 넣었을 때 0 되는구만. a가 1 이렇게.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이거 이해돼? 민선 이거 이해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1이라고 했을 때 1 넣어서 a가 1 되는 거? 왜 그럼 1 넣었을 때 0이야? 얘가 x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게 이 인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예. 지금 그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알겠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니네가 흡수한 그 내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 예. 자, 그 다음에 또 얘들아 빨리 질문 많이 하세요. 안 되는 거. 응? 이거 84번 네. 응. 84번 안 돼? 쌤. 화장실 갔다 와. (84번) 가볼게. 니네가 헷갈릴 것 같아서 다 써줄게. 자, 일단 재현아, 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들은 거니까 다시 묻는 게 어떤 걸 모르겠어, 너네? A 0부터 A 2국 X 6제곱 그게 이거를 대입해서 구하라고 아, 그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일단 이 식이 무슨 식이야? 지금 써져 있는 식이? 항등식이지. 그러면 이 항등식 x에 뭘 넣어도 참이지.
그럼 x에 뭐 넣고 싶어? 그럼 x에 1 넣어도 일단 차는 확실하지. 예. 그러면 3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얼마냐? 4냐? 4의 3제곱은 A0, A1, A2, A3, A4, A5, A6이지. 그럼 1번 문제가 A0부터 A6까지 합 구하라는 문제 아니야?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1 넣은 다음에 이 식이랑 더하면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이거는 그냥 일본의 답이 그냥 저 사이 세제곱. 이 식이 참인데 그럼 64지 그럼 뭐여야 되는데? 저 식은 참인데 답은 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2번 넣으려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냐? 0이야? 맞지? 0은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걸 변변, 얘들아 등식끼리 더하는 거를 변변 더한다고 얘기해. 괜찮니? 그럼 더해보면 이거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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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A0 2개, A2 2개, A4 2개, A6 2개. 이게 64. 왜? 괜찮아? 또 질문 있어? 없어? 민서는 뭐 질문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재현이 오늘 오답 다 했니? 예. 태겸이는? 네, 저도 했어요. 재현이? 지금 한번에 풀고 있어. 아, 하나 남았어? 쌤, 저 빨리 회전 쳐야 할 거. 왜 이렇게 릴레이로 하는 게 빨리 간다. 네. 태겸이도 간 김에 선생님이 얘들아 이런 얘기 해줄게. 지금 중학교 때 A라는 게 있잖아. 그치 성적에. 중학교 때 A를 받는 사람이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을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9등급제에서는 4등급까지 받는다고 해. 그냥 퍼센트가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4등급까지가 중학교 A야. 그러니까 내가 얘들아
니네 잘 생각해봐. 내가 중학교 때 실력이 70이었어. 근데 고1 때 실력이 갑자기 50이 돼.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한 내용이 있는데 고1이 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고. 왜 없어져? 뭐 고1 되면 구구단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냥 니네 실력 그대로 본 시험 성적이 그건 거야. 물론 고1 과정 자체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안 해가지고 떨어질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공부했다고 했을 때 그냥 중학교 실력 플러스 고등학교 실력 공부한 걸로 성적이 나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A였을 때 왜 4등급이 나오냐가 아니라 중학교 때도 4등급 정도의 퍼센트의 A였던 것뿐이야. 안 그래? 그거를 니네가 인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A였다고 해서 너무 자만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럼 선생님 B는 뭐예요? 오히려 B, C, D 중학교에 2등급이 별로 구별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뀔 거니까 아마 중학교 때 A가 3등급 윗부분까지 해서 잘릴 것 같아. 1, 2, 요 정도. 니네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대학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그냥 뽑고 싶은 거야. 알겠어? 예. 자, 근데 비교를 해봐. 저 중학교 때 전부 A였어요. 학생 1번. 저 고등학교 때 전부 1등급이었습니다. 학생 2번. 누구 뽑고 싶어? 2번. 그래. 얘가 전부 2등급이었다고 해도 얘 뽑고 싶을걸? 중학교 때 전부 A보다? 그냥 그거야 얘들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면 내 성적이 애매모호하면 대학에서 애매모호한데 좀 보고 싶어. 이 학생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면 대학에서 뭘 요구할 것 같아?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거야. 야, 네 내신 성적 보니까 네가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잘 모르겠다. 수능도 봐. 수능 최저 맞춰와. 이렇게 요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왜 수능을 요구를 하냐면, 잘 봐. 300명 정원에 150명씩 서울대를 보내는 학교가 있어. 여기에 70등이야. 올해 70등. 작년까지 계속 개교 이래로 150명을 보냈어. 자, 너 서울대 입학 사정관이야. 나 뽑고 싶냐 안 뽑고 싶냐? 당연히 뽑아요. 예. 150등이면 얘도 작년 애들이랑 비슷한 거 이렇게 있지만 70등이면 안 비슷해도 꽤 가능성이 높지. 예. 근데 개교 이래로 서울대를 한 명도 못 보낸 학교가 고등학교가 있다고 치자. 많아 얘들아 전국에. 그 학교에서 계속 전교 1등이었어. 너 뽑을 거야 안 뽑을 거야? 안 뽑을 것 같아요. 아니 궁금하잖아. 계속 전교 1등이면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얘가 계속 그 학교에서 서울대 못 보낼 수준의 전교 1등인 건지 올해만 특출나게 얘는 잘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예. 그럼 야 너 그럼 수능 성적 한번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수능도 다 5일이야. 학교 야씨 너 니네 학교에서 진짜 특출난 사람이구나. 그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니네 실력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수능도 좋은 수단이지. 왜? 전국에 있는 니네 학년이 전부 똑같은 시험 본 거잖아. 거기서 내가 4% 안에 들었어. 내가 거기서 1% 안에 들었어. 더 이상 뭐 더 중요한 자료가 필요해? 나 올림픽 금메달이야.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올림픽 금메달로는 안 돼. 뭐
세계대회도 갖고 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올림픽 금메달도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축구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 메시한테 챔피언스컵 리그 우승했더니 너 월드컵 우승 안 했잖아. 뭐 월드컵 우승도 해야 되고 뭐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따야 되고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런 것들. 근데 메시도 월드컵 우승하기 전까지 내가 알기로는 자국민들한테 되게 욕 많이 먹었어. 괜찮아? 예. 자, 또 질문 없으세요? 아니, 뒤에 응. 하나 생겼는데 이게 아까 그 98번 문제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몇 번이야? 109번이요. 여기 봐줄게. 맞아. 예. 근데 못 풀겠어? 나머지가 어떻게 생겨야 돼? 2차식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되냐고 이 문제에서. a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생겨야죠. 그렇게 세팅하고 푸세요. 이렇게 세팅했는데 못 풀겠다고? 아니 저기 세팅하는 게 응.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식에서 x 제곱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 q 프라임 프라임 x면 나머지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맞아.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 자, 그러면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을게 얘들아. 조립제법. 자, 우리가 다항식의 얘들아 예. 덧셈, 뺄셈, 곱셈은 중학교 때도 배워. 근데 나눗셈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선생님, 중학교 때도 좀 한 거 같은데요? 그때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만 배웠어. 그래서 이런 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를 x로 나누면 이런 것만 배워. 그럼 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되게. 예. 그러니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법은 고등학교 과정이야.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배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 나누기 할 줄 알지? 예. 이거 할 줄 알아?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야. 그리고 얘를 얘로 나누라는 문제가 103번에 있거든. 선생님이 그냥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1차 3x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는 x제곱이 와야 돼. 맞지? 네. 그러면 x제곱이 이렇게 곱해지잖아.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잖아. 예. 근데 여기가 5x제곱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6x제곱이 있어야 돼. 그러면 3x랑 합쳐서 6x제곱이 있으려면 2x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 다음 2x가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2x가 나오는데 7x가 나오니까 9x가 만들어져야 돼. 그럼 여기는 3이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플러스 1이잖아. 예. 그러면 나머지가 4여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걸 자세하게 보여줬는데 선생님은 이 정도 나눗셈은 얘들아 조립제법 쓸 필요도 없고 직접 나눗셈 할 필요도 없어. 암산으로 돼. 또 8 나누기 2가 뭐야? 4. 그거 꼭 써야 돼? 선생님 4 이렇게 써야 돼? 이거랑 똑같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얘들아 니네도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굳이 무슨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니란 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나는. 괜찮니? 근데 어쨌든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데 조립제법은 니네한테 방법을 강요하는 나눗셈이야. 저 선생님 조립제법 쓰기 싫어요. 저 암산이 돼요. 뭐 네가 암산이 되든 말든 이 나눗셈 방법은 배우셈 이 얘기야. 알겠어? 네. 한번 복습해보자. 뭐 해볼까? 101-2번 한번 해볼게. 101-2번. (101-2번을) 나눗셈을 하면서 많은 걸 좀 해보자. 일단 조립제법부터 써보자. 조립제법은 우리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피제수. 요거는 제수. 뭐 피제식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요거 2 3차 계수 몇이야 지금? 0. 0. 이거 써줘야 돼. 네. 그 다음에 2차 계수 3 민서야 1차 계수는 몇이야? 써요. 빵 마사 이렇게 써주고 니은자 써주고 여기다 뭐 써줘야 되지 얘들아? 마이너스 여기를 0을 만들어주는 마이너스 1을 써줘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2 내려오고 이거 두 개 곱하고 여기다 써주고 더하고 곱하고 얘들아 선생님 이거를 어떤 한 학생한테 8번도 가르쳐봤어. 물론 어떻게 설명해야지 알아듣는 거지 하고 나도 좀 고민도 되고 야 뭘 모르겠는데 막 이래도 그러니까 니네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잘 모르겠으면 계속 질문해.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나머지가 1인 거고 여기 쓰인 숫자 상수 1차, 2차, 3차인 거야. 예.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빼기 5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 이게 조립제법인 거야. 괜찮니? 예. 민서 조립제법 괜찮아? 자 얘들아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나머지만 빨리 구하고 싶으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면 나머지 구하려면 x에 뭐 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만 넣어주면 되잖아. 괜찮아 태경아? 마이너스 1 넣어볼까? 2 3 빼기 4 여기 0 되고 r 나머지 1 똑같잖아. 예. 그게 나머지 정리야 얘들아. 니네들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알겠어? 예. 자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연조립제법이라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발전된 형태를 배웠었는데 지금은 되게 기본적인 조립제법만 알려주니까 봐봐. 일단은 여기가 1차인 상황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할 수 있어. 지금 니네들이 배우는 거는. 네. 알겠어? 그래서 2차항으로 나누려면 좀 더 테크니컬해지거든. 조립제법으로 불가능하진 않은데 니네는 안 배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03번을 내는 거야. 103번을 보면 3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을 3x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1이 아니지.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개수 쓴다. 3, 5, 7,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써줘? 3분의 1을 쓰는데 3분의 1을 쓰면 뭘로 나눈 게 되냐면 x 빼기 3분의 1로 나눈 결과가 나오는 거야. 괜찮습니까? 네. 자 일단 그래서 구해보자. 3, 1, 6, 2, 9, 3, 4. 괜찮아? 그래서 자 이 식을 x 빼기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은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고 나머지는 4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얘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 네. 이 식을 얘로 변형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 그 3을 이쪽에서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쪽에서 3을 끌어와. 그래서 3을 곱해줘. 그럼 여기는 3을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됐어? 그러면 3x 빼기 1로 나눈 몫은 얘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 맞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조작을 하면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105번 문제. 자, 105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 설명도 써있긴 한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니네들이 집에서 생각해봐봐. 물어볼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일단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우변식처럼 나타낸 거잖아. 이거는 조립제법 활용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렇게 써줘 얘 개수를. 그 다음에 거기가 x 빼기 1 형태로 묶여있지. 여기다 1을 쓰는 거야. 3, 3, 5, 5, 7, 7, 8 됐어? 그 다음 이 몫을 또 x 빼기 1로 나눠. 그 다음에 또 이 몫을 x 빼기 1로 나눠. 이랬을 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야. 조립제법 연달아 3번 써주면 답이 나오는 문제야. 알겠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이거랑 똑같아. 3 x 빼기 1 세제곱 11 x 빼기 1제곱 15 x 빼기 1 더하기 8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문제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나가는데 일단 지안이랑 민서 지금 앞에 숙제를 다 못했지? 그러니까 50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뭐 여기까지는 너무 적으니까 아니다 51페이지까지 지안이랑 민서 51페이지까지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래도 적으니까 여기 실전 연습 문제 55페이지까지. 예. 알겠어? 이제 오답 해보고 괜찮니? 네. 지안이 5시 30분에 와서 10시 전에 뭐 마치면 집에 가도 돼. 민서는 7시까지 와서 10시 전에 다 끝낼 수 있으면 7시에 왔는데 뭐 숙제 다 해왔다 그러면 검사만 맡으면 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숙제량이 많으면 선생님이랑 상담해.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